여러분 안녕하세요. 4학년 2학기 국어 수업을 함께하고 있는 문어쌤 류효준 선생님입니다. 오늘 벌써 9번째 수업이네요. 오늘 공부할 내용이 뭔지 교재가 준비됐나요? 그럼 이제 교재를 보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9단원 공부를 할 내용 차례인데요. 오늘 공부할 9단원은요. 감동을 나누며 읽기입니다. 교재에도 이렇게 감동을 나누며 읽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아래에 여러분의 이름을 먼저 적어주세요. 이름 다 적었나요? 오늘 할 내용은요. 국어 중에서도 문학이에요. 우리 문학 수업을 했던 거 기억나나요? 문학이 뭐였는지 선생님이 예전에 말해준 적이 있는데 문학은 뭐냐면요. 글로 된 예술 작품이에요. 그래서 글로 된 예술 작품 하면 떠오르는 것 이야기 있죠. 이야기.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시도 있어요. 혹은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그리고 드라마 같은 것들도 다 이 문학에 들어갈 수도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시, 영화, 드라마와 같은 글로 된 예술 작품. 선생님, 영화랑 드라마는 글로 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영화,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글로 이렇게 우리가 대본을 쓰잖아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문학이라고 한답니다. 우리가 지난번 문학 시간에 이야기를 읽었었는데 혹시 사라 버스를 타다 기억나나요? 기억나죠? 버스를 탔던 사라가 앞좌석으로 와서 뭐가 있지 하면서 이렇게 경찰서에 가게 됐던 흑인 여성 아이 이야기였어요. 그때 차별을 당해서 앞좌석에 못 앉게 했었던 그 법을 바꿔낸 사라 이야기 기억나나요? 이제 좀 떠오르는 것 같아. 그러면은 오늘은 이 문학 중에서도 어떤 것을 읽는지 제법 궁금해지네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국어 9단원 감동을 나누며 읽어요. 이 부분과 관련이 있답니다. 도대체 감동을 나눈다고 하니까 어떤 것을 읽는지 교과서를 한번 보면은 힌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9. 감동을 나누며 읽어요. 하면서 그림을 보니까 뭔가 여기에 연탄에다가 뭔가 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자랑 뭔가 옷차림을 봤을 때 계절적으로 언제인 것 같아요? 겨울이에요. 혹시 여러분 겨울에 길거리에서 혹은 상점에서 가게에서 이렇게 뭔가를 굽는 거 본 적 있나요? 냄새가 막 퍼지고 있는데 냄새로 애들이 행복해지는 이 내용. 여기 글이 있다. 이게 바로 문학 작품인데요. 어떤 문학 작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군방 박방희. 군방 굽는 냄새가 골목길을 휘젓는다. 코가 발름거리자 목젖도 날름날름. 500원 백동전 물고 생지들도 줄 서겠다. 여러분 이런 문학 작품 형태를 보니까 어떤 문학 작품인가요? 바로 시네요. 시. 오늘은 시를 공부하나 보다. 그리고 오늘 나온 이 시는 뭐에 대한 시인가요? 군밤에 대한 시죠. 여러분 조금씩 날씨가 지금 쌀쌀해지고 있는데 얼른 겨울이 오면은 군밤 혹은 또 군밤 친구 뭐 있어요? 군고구마 구워서 먹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군밤이랑 군고구마 먹어본 적 있죠? 군밤을 못 먹어봤다고? 그런 친구들은 이번 겨울에 꼭 놓치지 말고 군밤 한번 먹어보세요. 이렇게 오늘은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 볼 거예요. 근데 그 작품이 뭐예요? 문학 작품 오늘 할 것은 바로 시랍니다. 어떤 시가 나올지 한번 기대하면서 군밤보다 더 재밌는 시가 나오는지 한번 기대해 보면서 공부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시를 읽고 느낌을 표현할 거예요. 시 읽으면 내가 드는 생각이나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표현해 볼 건데요. 우선 제일 먼저는 경험을 떠올리며 시를 읽어요. 마치 방금 군밤을 읽을 때 군밤 먹어본 적 있는지 혹은 군밤 굽는 거 본 적 있는지 우리 떠올렸잖아. 이것은 본능적이야, 맞지? 시 읽으면서. 그렇듯이 경험을 떠올리면서 시를 읽을 거예요. 두 번째는 시 읽고 나서 느낌을 떠올릴 텐데 어떻게 하면은 여러 가지 느낌을 떠올리는지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방법을 통해서 느낌을 떠올리고 표현까지 해볼 거예요. 자, 떠올리고 표현까지 해볼 거예요. 이제 교재랑 필기구 준비가 됐죠? 그러면 한번 첫 번째 활동, 경험을 떠올리며 시 읽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험을 떠올리며 지하주차장을 읽어봅시다. 시 제목이 지하주차장이네. 선생님이 시 낭독을 한번 해볼게요. 지하주차장, 글 김현욱, 그림 이순표. 지하주차장으로 차 가지러 내려간 아빠. 한참 만에 차 몰고 나와 한다는 말이 내려가고 또 내려갔는데 글쎄 계속 지하로 계단이 있는 거야. 그러다 아이쿠 발을 헛디뎠는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깊은 동굴 속으로 끝없이 떨어지지 않겠니? 정신을 차려보니까 호빗이 사는 마을이 있어. 호박처럼 생긴 집들이 미로처럼 뒤엉켜 있는데 갑자기 흰머리 간달프가 나타나 말하더구나. 이 새 자동차가 네 자동차냐? 내가 말했지. 아닙니다. 제 자동차는 10년이 다 된 고물 자동차입니다. 오호, 정직한 사람이로구나. 이 새 자동차를... 에이, 아빠! 차 어디에 세워놨는지 몰라서 그랬죠. 차 찾느라 온 지하주차장 헤매고 다닌 거 다 알아요. 피 하면서 시가 끝나네요. 이렇게 그림도 있어요. 아빠의 차인가 봐요. 자, 이렇게 지하주차장을 읽었는데요. 재밌네요.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선생님 시를 돌려서 한 번 더 들어보길 바래요. 이제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에 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물음. 차를 가지러 간 지하주차장에 가신 아빠께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아빠가 차 찾으러 지하주차장에 갔어요. 근데 어땠어? 한참 만에 나타났어. 왜 한참 만에 나타났을 것 같아? 답은 아빠께서 차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아서 이리저리 찾아다니셨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답을 했네요. 그런데 아빠가 이렇게 늦었다고 잘 못 찾아서 늦었다고 했어요? 아니죠. 아빠가 다른 말을 했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더니 하면서 누구를 만났고 했는데 그런 아빠의 변명에서 재밌는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재밌는 부분을 적어주세요. 선생님은 이 부분이 재밌게 느껴졌어요. 앨리스를 만나고 간달프처럼 이렇게 책에 나오는 인물들을 만났다고 말씀하시는 부분. 이거 들으니까 진짜인가? 하면서 진짜예요 묻고 싶더라고. 근데 사실 진짜겠어? 아니겠어? 진짜가? 아니겠죠. 아마 거기 앨리스랑 간달프는 없었을 것 같아. 근데 아빠의 변명이 뭔가 웃겨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방금 질문을 답해봤는데 이 책을 지하주차장이라는 이 시를 읽고 어떤 느낌이 떠올라요? 재밌다고요? 웃기다고? 어이가 없다고? 여러 가지 느낌이 떠오르는데 선생님 저는 아무 느낌이 안 떠올라요. 어떻게 느낌을 떠올리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네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느낌을 떠올리는 방법을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네 친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를 읽고 나서 느낌을 떠올리는 방법은 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시의 장면을 떠올리며 시를 낭독해보면 느낌이 잘 살아날 것 같아. 어떻게 느낌을 떠올린다고요?
시의 장면을 떠올리면서 뭔가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거 괜찮은데? 아빠와 아이가 되어 역할놀이를 해보면 그 마음이 잘 느껴질 거야. 두 번째 친구는 역할놀이를 해본대요. 직접 아빠와 아이가 돼서. 요것도 재밌네. 시 속에 인물과 면담을 해보면 그 느낌을 잘 떠올릴 수 있어. 세 번째 친구는 인물과 면담을 해본대. 인물을 인터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또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여기다가 빈 말풍선에다가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느낌을 떠올리기 쉬워. 내 느낌을 떠올리려면 이렇게 하면 돼. 선생님은 뭐라고 적었냐면요. 시에 나오는 인물, 면담할 때처럼 시에 나오는 인물에게 묻고 싶은 물음을 만들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 궁금증 있잖아. 내가 시 안의 인물에게 아들에게 질문할 수도 있고, 혹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가 늦게 온 아빠에게 질문거리를 만들면은 뭔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시에서 인물에게 일어난 일과 내 경험,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 보면 느낌을 잘 떠올릴 수 있대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과 함께 차를 찾으러 가거나 혹은 부모님께서 차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되게 늦게 오신 경험 없어요? 아마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하면서 이런 경우 있어 하면서 차를 찾기가 힘들어 하면서 주차해놨는데 어디다가 있는지 이거 찾기 힘들었어 하면서 그때 생각을 떠올리다 보면은 느낌이 더 잘 살아날 거예요. 이렇게 느낌을 떠올리면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시를 읽고 나서 느낌을 떠올려서 표현해 볼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앞에서 여러 가지 했잖아. 면담도 있었고 물음 만들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면담 물음 만들기. 여기서는 면담을 하는구나. 아까는 역할극도 있었잖아요. 맞죠? 역할극도 해보고 또 면담도 해보고, 면담하기 위해서 뭐도 만든다고 했어. 맞아. 물음, 질문할 것을 만든다고 했죠.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느낌을 표현하기 방법엔 또 다른 것도 좀 있어. 시를 노래로 바꾸어 부르기, 이런 것도 좋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친구가 어떤 걸 제일 먼저 해봤어요? 여기서는 면담을 해봤네요. 우리 인터뷰라고 하면 조금 더 잘 이해되지. 찾아가서 그 안에 있는 시 속의 인물을 만나러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 단계로 진행해 볼 건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누구와 면담을 하고 싶어요? 여기 시 속에는 크게 두 인물이 나오죠. 누구지? 아버지와 아들이 나오죠. 누구를 면담하고 싶나요? 선생님은 사실 두 사람 중에 면담한다면은 아버지를 해보고 싶어. 아버지. 선생님 아버지 면담하고 싶어요. 아버지 면담한다고 했으면 아버지한테 어떤 것을 물을 것인지 물음을 만들어야겠죠. 시 속의 인물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질문을 만들면 좋아요. 물음을 만들어 보세요. 물음 만들었으면 마지막으로 뭐 하면 되겠어? 당연히 면담하면 되겠죠. 자기가 질문하고 그리고 답변을 들으면서 내가 예상했던 답변과 어떻게 다른지 혹은 어떻게 같은지 비교해보면 좋아요. 자, 선생님은 아빠랑 면담을 하고 싶은데요. 선생님이 만든 질문은 요거예요. 지하주차장 내려가서 겪었다는 일이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은 장난인지 변명인지 묻고 싶어요. 그리고 또 어제 도대체 차를 세울 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주차한 곳을 잘 못 찾았나요? 하면서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이렇게 묻고 나서 아버지한테 대답을 듣고 싶어. 아버지 만나면은 면담을 통해서 대답을 들을 수 있겠죠? 그때 내가 생각한 것과 비교 한번 해주세요. 어떤 것이 같은지, 어떤 것이 다른지 한번 살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방금 전에는 면담을 해봤어요.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면담을 했어. 근데 면담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크게 시를 낭독할 수도 있어요. 낭독하면서 내 느낌을 살려서 읽어볼 수도 있고, 시를 뭘로도 바꿀 수 있어. 노래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 역할극으로 바꿀 수 있어. 내가 아빠가 되기도 하고 내가 아이가 되기도 하는 거야. 친구와 혹은 우리 가족과 이 시를 같이 읽고 나서 우리 이거 역할극 해봐요 하면서 직접 막 에이 아빠 차 어디에 세워놨는지 몰라서 그랬죠 하면서 아이가 물으면 아빠가 뭐라고 답할 것 같아. 아니야 정말 아빠가 차는 딱 찾았는데 앨리스가 나와서 좀 늦었어 하면서 아빠가 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 맞죠? 장난꾸러기인 것 같아 아빠도. 그리고 장면을 이야기로 들려주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있는데, 또 다른 방법, 여러분은 이 시를 읽고 나서 느낌을 뭘로 표현하고 싶어요? 역할극도 좋지만 간단한 몸짓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하는 동작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느낌을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선생님은 이렇게 그림으로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지하주차장 읽고 내가 떠오르는 느낌을 그림으로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하주차장을 읽고 떠올린 느낌을 한번 말해볼 거예요. 이 친구가 말했어요. 아빠의 처지에서 물음에 답해보니 아이에게 실수를 들키고 싶지 않은 아빠의 속마음이 느껴졌어. 이 시는 아빠의 마음을 재미있게 표현한 것 같아. 이 친구 지금 느낌을 떠올리기 위해서 뭐 했어? 물음에 답해봤대요. 물음에 답해봤대. 그래서 면담해봤지, 면담. 뭔가 물음에 답하고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재밌게 느껴지고 속마음을 알게 되었대요. 이런 식으로 느낀 점을 말했네요. 나는 노랫말을 지어보니 아빠께서 빨리 나오시기를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이 느껴졌어.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쉽게 공감할 수 있었어. 이 친구는 느낌을 떠올리고 표현하는 방법으로 뭘 선택했어요? 그렇지. 노랫말로 지어 불렀어요. 그래서 더 아이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고 했네요.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방법을 쓰고 싶어요? 선생님은 아까 사실 제일 재밌는 방법 중에 한 개가 역할극이라고 생각해요. 역할극. 그림도 재밌는데 아니면 몸짓도 재밌어요. 선생님이 역할극 해서 할 건데, 선생님은 시 속의 경험과 비슷한 경험을 역할극으로 나타내 보니 다른 사람의 마음도 잘 이해할 수 있었어. 아들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도 시를 읽고 나서 내 시에 관련돼서 나는 어떤 경험이 있고, 그리고 그때 떠오르는 느낌은 뭔지, 그것을 시로 공감하면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많답니다. 오늘 공부를 마칠 때가 되었네요. 오늘은 문학 작품 중에서도 바로 시를 읽어보았어요. 그리고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느낌을 표현했죠. 어떻게 표현했냐고요? 배움 정리로 표현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느낌을 떠올리고 표현하는 방법은 바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시의 장면을 떠올리면서 낭독하는 방법. 장면을 내가 떠올리면서 낭독하면은 느낌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어요. 떠올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역할놀이, 역할극이라고도 하죠. 역할놀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 속의 인물과 뭘 한다고? 면담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 비슷한 경험 있잖아. 시와 비슷한 나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느낌을 떠올리고 또 잘 표현할 수도 있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시를 읽게 되면은 나의 경험을 통해서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연결해보고, 그리고 낭독해보고, 역할놀이,
면담을 해보거나 아까 또 있었지. 그림을 그려본다거나 몸짓을 해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느낌을 떠올리고 표현해보길 바래요. 알겠죠? 그러면은 오늘 국어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